나머지 1%는 정말 특수한 세계들이에요. 그거는 그 회사 들어가서 배운 게 맞아요. 왜냐? 이거를 하는 그 훈련장이나 이게 별로 없어요. 없는 이유가 수요가 국한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게 베이스가 돼 있으면 그런 용접을 배우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통 이 세 가지는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최고 수준에 가 있고, 그래서 자격증으로 보면은 기능장급이죠. 전부 다 이게. 그래서 기능장도 이 세 가지로 전부 다 평가를 보고요. 이게. 그리고 이제 공정 개선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신기술 개발 능력. 이건 이제 현재 용접하는 공정의 문제점도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개선도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 용접을 해야 돼. 그다음에 용접 장비도 개발하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하니까 제가 회사에 쓰고 있는 가용접 장치나 용접 장치는 다 직접 설계해서 만든 것들이에요. 내 제품에 맞게 사람 몸에 맞게 가장 빨리 정확히 할 수 있는 것들. 그걸 개발할 수 있는 거. 그러려면은 캐드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계 설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기계 요소 같은 걸 배우거든요. 나사, 뭐 가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그 근간이 돼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장 문제 해결. 설계만으로 해결 안 돼요. 신제품이 들어오면 이 설계 두면은 그 완성도가 50이 못 넘어요. 솔직히 못 넘어요. 그대로 만들면 제품이 안 나와요. 그래서 뭘 하느냐? 공장에서 이제 현장에서 연구소에 도면을 받으면 생산 현장에서는 그 공장장급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생산기술 그 임원들이 그걸 다 검토를 해요. 그래서 도면을 그 자리에 다 수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시작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계속 제작하면서 수정을 계속 해요. 그래서 다시 수정한 도면을 연구소로 보내요. 뭐 걔네들이 그걸 다시 반영을 해서 나오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 양산 도면이 나와요. 그러면서도 계속 제조해가면서 그 도면을 바꿔줘요. 왜냐? 빠른 제조, 그다음에 안정된 품질. 동작해보니 뭐가 문제 생겼더라. 현장에서 해결책을 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량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를 제일 중요시하죠. 제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곧 있으면 52세가 되니까 정년이 65세까지 된다고 하니까 13년 남았네요. 예? 뭐 정년은 없어요. 솔직히 이 계통은 최고령자가 75세예요. 저희 회사에서 최고 고령자로 은퇴하신 분 75세에 은퇴하셨어요. 그 용접사로 생산 과장으로 있다가 그다음에 여기 정년퇴직하시고 계속 제공해서 결국에는 이제 75세 그것도 은퇴시킨 이유가 이제 걱정스러워서 이제 그만 좀 일하고 좀 제발 좀 쉬고 놀러다니시라고 이렇게 은퇴를 시켰어요. 그만큼 이런 기능 계통은 자기 기능만 확실하면 솔직히 정년은 없어요. 자기가 이제 힘들어서 그만하는 경우도 있어도. 근데 후배들한테 본인의 경험을 넘겨줘야 돼요. 넘겨주고 나는 빠져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회사에서 성장하는 방법은 내가 사원에서 대리로 올라가려면 딴 거 없어요. 신입사원 들어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다 넘겨주고 나는 내가 못하는 것을 배워서 내 위에 상사 걸 배워서 내가 하면 내가 승진이 되는 거예요. 그 회사의 승진의 비결은 되게 단순한 거예요. 이게 내 것만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평생 만년 대리, 만년 과장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밑에 애들한테 싹 가르쳐서 내가 없어도 니네가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나는 내 위에 상사가 하던 일을 내가 배워서 내가 하는 게 그게 내가 성장하는 그 비결이에요. 이거는 어느 조직이나 똑같아요. 왜냐 저기 사장의 눈에 봤을 때는 자기가 하고 있는 다 넘겨주고 위에 거를 하고 있는 거 이렇게 그러면 얘를 승진을 시키지 다른 애 승진 안 시켜요. 이게 어느 조직이든 성장하는 것은 거기에 있어요. 이게 기술 선수나 후진 양성은 결국에는 저도 같이 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순환이에요. 나도 크고 너도 크고 항상 그거를 명심을 하시고 본인이 알고 있는 거 아낌없이 알려주고 본인이 할 수 없는 거 이 회사의 업무 중 내가 아직 못 배운 거 못하는 것을 배우는 데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용접사는 그냥 도면 주면 도면대로 만들어서 납품에 맞는 기준으로 만들어서 그냥 완성을 한다고 한다면 명장은 그게 아니에요. 차이점이 있어요. 이 명장 수준들이 어떤 제품을 만들 때 도면 분석하고 너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이거는 A에서 그 Z까지 공정이 있는데 너는 여기서 이거 다 지정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속도 같은데 지구 만들어주고 자 앞으로 이렇게 용접을 하는 거야. 그게 바로 명장 수준이고 그 다음에 일반 용접사는 그렇게 듣고 배워서 거기에서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용접사예요. 이거는
용접 분야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이 명칭만 바꾸면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새로운 도면, 어떤 새로운 오다가 왔을 때 그걸 내가 풀어서 이 직원들을 다 교육을 시키고 공정 설계를 해주고 그다음에 작업 순서는 어떻게 하고 결정해주는 것이 이 명장수준이고 그다음에 용접사는 그 업무 지시를 받고 직접 수행하는 게 용접사예요. 그럼 당연히 누구나 다 여기로 가야겠죠. 근데 여기로 간다는 이유는 오래 근무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오래 근무한다고. 방금 말한 것처럼 내가 어떤 오다를 받았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려면은 그 생산 관리부터 시작해서 자재 관리, 구매 관리, 그다음에 도면에 대한 이해, 설계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이게 외주 구매가 가공도 있어요. 그다음에 전기 부품도 있어요. 일반 부품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관리가 가능해져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갈 때 결국에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한번 올라가면 내려오지도 못하죠. 이게 참 이 기술이라는 것이 좋은 게 뭐냐면 처음에 이게 다지기가 힘들어요. 다지기가. 근데 어느 순간 일정 레벨에 올라가면 절대로 추락이 없어요. 왜냐? 어떤 사람이 올라와서 다시 이 수준까지 올라오려면 이 사람도 똑같이 다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 시간들의 갭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그런 메리트가 있으니까 기능계통에 계신 분들은 경력만 단순히 오래 종사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계속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 개발을 그냥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현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잘 모르겠어. 이거는 내가 분야가 아닌데 회사에서 필요로 해. 그러면 그거를 공부를 해야 돼요. 저녁에든 주말에든 내가 돈을 들여서라든 그건 해야 돼요. 그거는 투자예요, 투자. 공사가 아니에요, 절대. 공사도 섞어가지 마시고 투자. 보통 성장 방향이 이런 식으로 그냥 되게 간단해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간단한데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것들이 채워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결국에는 이 명장수준은 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도 되지만 창업에도 상관없고요. 과연 여기까지 가는데 채워야 될 것이 많아서 그렇죠. 이게 여기 있는 게 이 용접 직종도 용접으로 이게 전부 다 누구나 들어가면은 당연히 생산부로 들어가요. 거의 다. 그래서 이제 신입으로 시작을 해요. 그다음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견습 조공을 시작했고 이렇게. 그런데 잘 보면 용접 직종에 이제 직종으로 입문하지만 아니면은 건설로 입문하지만 현장으로 다 입문하지만 결국에는 죽을 때까지 용접 직종 이게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는 않아요. 100%는 아니에요. 어느 사람은 죽을 때까지 현장에서 용접만 하는 분도 계세요. 분명히. 그건 본인 선택이에요. 그거는 나쁘고 좋고 아니에요. 잘했고 잘못했고 그것도 아니에요. 나의 적성이 그냥 현장에서 업무 지시 받은 대로 제품을 용접만 하는 것이 나의 적성에 맞다고 한다면 그거 해야 돼요. 근데 내가 꿈꾸는 그 미래나 내가 원하고 있는 미래의 모습은 그게 아니야 라고 한다면 투자를 해야죠. 투기와 투자는 달라요. 투기는 날아가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쪽의 투자는 날아가지 않아요. 그걸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용접 직종도 파트가 나중에 다양하게 갈 수 있어요. 생산기술로도 빠질 수 있고요. 구매자재도 빠질 수 있고 생산관리, 연구개발, 공정관리, 품질관리, 기술도 빠질 수가 있어요. 다. 왜냐? 이게 베이스가 없으면 제품에 대해서도 모르고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생산기술을 하고 어떻게 공정관리를 해요? 연구개발 못해요. 내가 뭘 만들지도 모르고 어떻게 만들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어떤 분은 대학을 나와서 연구소하고 그분은 정말 기초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전문 연구원들이고 우리같이 기능직들은 이 기능이 기반이 돼서 여기에 부가적으로 학습을 하고 학위를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식을 공부를 해서 뻗어나갈 수가 있어요. 용접으로 입사해서 현장에서 용접 3년, 4년, 5년 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중간에 내가 학교를 들어가서 그 학사학위를 취득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비파계 같은 걸 땄어요. 그러면 여기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단 문서 작성할 수 있는 역량.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나만 일 잘하면 되지? 아, 회사는 안 그래요. 나만 일 잘하면 되지는 무인도 들어가서 농사짓고 사세요, 혼자. 근데 이 사람이 사는 데는 이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내가 혼자 일 잘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도 그 학습을 받는 데가 또 따로 있어요. 그다음에 대학 교과 과정에도 교양 과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왜 수업 받냐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과 사람이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작은 우리가 현장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나중의 모습은 꼭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단 아까처럼 내가 적성이 현장에서 앉아서 딴 사람들하고 얘기하기 싫어. 나는 그냥 용접할래. 이런 친구들은 용접만 해요. 실제로 저희 회사도 있어요. 자기는 공부하기 싫어요. 나 그냥 그 제품만 용접하고 할래요. 대신 반대 극부가 있어요. 연봉이 더 이상 못 올라요. 왜냐?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부가치는 정해져 있어요. 그 제품을 용접을 했을 때 나오는 이익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정도 이익에만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회사에서는 더 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만들고 있는 게 여러분이 알바생을 써요. 그날 그 저기 순이익이 10,000원 나왔는데 내가 알바한테 20,000원 줄 거예요? 그럼 회사도 똑같은 논리예요. 그 사람이 이익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10,000원이면 10,000원 이상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엔 기여도의 차이예요. 그래서 회사에 10년, 20년, 30년 근무했는데 어떤 친구는 똑같은 입사동인데 연봉이 2배 차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대신에 이 사람은 그 모든 시간이 업무에 좀 가 있긴 해요. 예. 근데 이 사람은 그냥 현장에서 용접하고 그냥 퇴근해요. 근데 뭐가 잘못되고 틀리고 그건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선택. 나는 이게 좋아요. 이렇게 사는 거고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기 이제 그 자격증을 써놓은 거예요. 그냥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자, 뭐 기술사도 되고 아니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 뭉그러져 있어요. 전부 다. 지금 실제로는. 그다음에 또 산업 현장에서는 그 기능장을 더 우대를 해줘요. 솔직히 용접은 기사보다. 왜냐 이게 좀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실무 분야다 보니까 그 용접 기사보다 기능장이 더 아예 비교 자체를 안 해요. 기능장하고 그다음에 용접 기술사하고 같은 레벨을 쳐줘요. 그냥. 이게 국가에서도 그 심사위원이나 이런 거 발행할 때 보면 같은 레벨을 쳐줘요. 그럼 다음 볼게요. 이거는 이제 그 향후 미래를 조금 여기다가 반영을 해봤어요. 이게 이거 다룰 수 있어요? 예. 예. 아래 그. 네. 감축이에요? 네. 작업 종료 중간에 한번 보여주세요. 물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이쪽이 위에 여기 중간에 작업 종료하시겠습니까? 여기 중간. 네. 예. 없습니다. 예. 이게 이쪽에 써져 있는 게 기존에 우리가 그 커리어를 상승시키는 그냥 기존의 전통적인 우리 성장 방향이에요. 이렇게 뭐 기능사 취득하고 기초기술을 하고 뭐 산업기사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 기능장이나 그 보면은 이제 그 CWI나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미국 용접협회에서 하는 것들이 그다음에 유럽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성급이나 아니면 해외로 나가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도전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예. 그다음에 용접 검사원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명장이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성장 과정인데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인더스트리 4.0은 뭐 나온 지가 좀 됐지만은 현재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자동화 장비에 대해서 이제 숙지를 또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대부분 요새는 용접도 모니터링 시스템이 붙어 있어서 현장에서 용접을 하고 있으면 그 사무실 그쪽으로 다 넘어가요, 데이터가. 아크타임이 언제에서 언제까지 전류전압이 얼마, 유량이 얼마로 흐르고 있고 이게 다 체크가 돼요. 사무실에서. 그래서 그 사람의 하루 순수 아크타임이 그 사람 작업별로 다 파악이 돼요. 초기에 이게 도입될 때 현대 초기에 도입됐을 거거든요.